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어법지존 64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사의 성 그리고 수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등급부터 9등까지 등급별 학습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등급에 맞게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한 친구들은 반드시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명사탄 2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해당했던 건 명사의 보통 명사, 집합 명사, 물질 명사 각각의 종류들은 어떻게 됐고 특징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법 문제에도 구문 독해에도 그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했었죠. 오늘 것도 또 솔직히 말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명사 2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요. 명사를 진행할 건데 역시 어법 문제나 구문 독해는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S가 들어가서 단어 자체가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몇 가지 것들을 설명할 참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그 묶음들은 여러분들의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 있죠. 여러분 어휘 문제 중에 ABC 박스형 혹은 밑줄형 문제 다음 중 어휘가 알맞은 것은 다음 어휘 중 쓰임이 잘못된 것은 하는 어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묶음들을 아마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할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또 명사의 성과 수 설명하기 전에요. 1챕터부터 이제 현재 위치 15챕터까지 늘어났죠? 크크크. 어법지존 18챕터까지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15챕터까지 했던 것들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배웠던 것들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완강히 힘들죠? 제가 24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올렸던 공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도 24강은 너무 짧고요. 사실은 50강까지 가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할 거예요. 구문 독해도 해볼 거고 어법 문제도 몇 개 풀어볼 거고 그 50강이 사실은 거의 관계사 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했던 도치, 일치화법, 명사의 종류 지금 현재까지 오는 것들 중엔 그닥 많이 중요하다기보단 사실은 13챕터는 도치 구문이 아니라 특수 구문이었거든요. 그 중에 도치, 주어 동사 도치하는 거 예외가 많으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고 일치화법에선 수일치, 주어 동사의 수가 맞았는지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어 동사가 도치됐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분수나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어부 뒤에 게 진짜 주어인지 이런 것들은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게 14챕터입니다. 그러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명사의 종류 갔었죠. 명사의 종류는 사실은 무슨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하면서 종류를 나눴습니다만 얘네들은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있는 명사이다 보니까 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셀 수 있다 보니까 단수 복수가 가능하다. 셀 수 있다 보니까 two dogs, three dogs에서 관사가 들어간다. 많다 적다에 부정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 가능하다. many나 few 같은. 자,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명사들은 셀 수 없는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단복수가 어떻게 가능하냐? 단수겠지. 셀 수가 없으니 관사도 수사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고 부정의 양, 많다 적다는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부정의 양을 쓸 수 있는 much, little 같은 건 사용할 수 있다. 했던 게 저번 시간의 요약 정리예요. 됐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건 뭐냐? 여러분들 교재 유니트 98 보시면 명사의 수가 있습니다. 즉 명사의 수라고 했으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나타내는 수겠죠. 유니트 99가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사람이면 나의 가방 이러면 I, my, me, you, your, you 할 때 my bag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my,
your bag, your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책상의 다리 이런 거 보통 명사나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쓰냐? 소유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책상의 다리라든가 사랑의 잣대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소유격들은 어떻게 쓰냐? 명사의 또 성, 그러니까 남성을 나타내는 여성을 나타내는 혹은 남여성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각각 달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waiter, waitress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남성, 여성의 성을 나타내는 또 명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말씀드린 명사의 단수, 복수, 수, 명사의 소유격, 그리고 명사의 성 세 가지만 알아볼 텐데요. 실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것도 힘 빼고 들으셔도 된다 했죠. 그중에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정리할 겁니다. 그것만 주의 집중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뭐 들으면 또 이해되는 당연한 것들에 해당하는 얘기들일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그러니까 유니트 98 펴놓으셔야죠. 유니트 98 명사의 수라고 하는 289페이지 펼쳐놓으시고요.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명사의 수, 소유격, 성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명사의 수, 그리고 소유격, 그리고 명사의 성 세 가지로 먼저 칠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뭐 특별한 걸 배울 것이냐 했죠.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먼저 명사의 수부터 얘기를 좀 진행할게요. 말하자면 명사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사들 중에 보통 명사 혹은 군집 명사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셀 수 있는 명사다 보니까 뭐 추상 명사 이런 건 셀 수 없다고 했고요. 셀 수 있는 명사다 보니까 사실은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뭐 추상 명사 아니면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셀 수 없다고 단복수를 나타낼 수는 없느냐. 부정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사랑, much love, 많은 진실, 뭐 much truth 이렇게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명사의 수도 말하자면 단수, 복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명사에 s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다가 apples 이렇게 붙으면 복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복수를 나타낼 때 반드시 복수만 쓰는 거, 반드시 단수만 쓰는 거 이렇게 몇 가지들은 좀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원래 단수 복수를 나타낼 때 명사에다 s 붙이면 복수다는 당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s가 붙었는데도 단수인 거 이런 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혹은 s가 붙지 않았지만 복수인 거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명사의 수는 그냥 s가 붙어서 단수냐 복수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몇 가지 암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거고 제가 사실 벌써 몇 가지 별표들을 쳐놨습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갈게요. 복수만 나타내는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짝인 경우, 안경, 두 개. 그러니까 glasses 명사로만 쓰죠. 써줄까요?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중학교 1학년용 glasses 이런 거 안경. 바지 한쪽 다리 두 쪽 다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pants 이렇게 쓰죠. 양말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한 짝이잖아요. 아까 그게 한 켤레잖아요. 그러니까 socks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두 짝인 경우 항상 복수 명사로 쓴다. 혹은 근사치 나는 1970년대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몇 년도인지 몰라도 1970년대엔, 야 1990년대엔 이런 게 유행했어. 야 2000년대엔 이런 거 유행했어. 이럴 때요. 그땐 복수명사로 나타내 줍니다. 1990년대, 뭐 2000년대 제가 지금 쓴 게 여러분들 교재로 확인하시려면 아이고 내가 어포스트로피를 왜 썼니? 이렇게 근사치를 나타낼 때 90년대다. 2000년대? 그럼 2000s. 복수명사로 쓴다. 두 짝을 나타낼 때도 항상 glasses, pants, socks 이런 것처럼 lenses 이런 것처럼 복수명사를 쓰듯이 근사치를 나타낼 때 내 나이 지금 20대야. 그러면 나 20 몇 살이야? 26세. 그러면 I am 26 years old 하면 되는데 나 20대입니다. 그럴 때요. I am 20s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사치를 나타내는 숫자에 I am 30대다. I am 30s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됐어요?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일치 할 때. 야, 병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S가 들어가 있어. diabetes, 당뇨병, measles, 홍역 이런 거. 그러면 이건 당연히 단수 아니겠니? 단수. 됐어요?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에 원래 S가 들어간 게 있어. 경제학, economics, statistics, 통계학, physics, 물리학 이런 것처럼 원래 과목을 나타낼 때 S가 들어간 단어가 있어. 그럼 그거 복수 아니야. 단수야. 그러니까 단수 명사니까 당연히 뒤에도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얘도 병명을 나타낸 거 S가 들어갔지만 단수야. 단수 명사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됐어요? 여기요. 두 짝을 나타내는 거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도 복수 동사 오겠죠. 근사치를 나타내는 거 얘네들 주어로 나올 리가는 없지만 어쨌든 복수 명사로 온다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어로 등장한다면 수일치도 복수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됐고 선생님이 별표 친 두 개만 설명 안 했네요. 네, 이제부터 설명하려고요. 여러분, 대부분들 우리 생각에는 명사 S가 들어가면 복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apple, apples, desk, desks 해서 그래서 제가 야 S 들어갔지만 얘네들은 단수야. 원래 과목에 S 있어. 원래 병명에 S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단수로 받아야 돼 했어요. 그런 것들처럼 S가 들어가서 단수, 복수가 갈리는 게 아니고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에 많이 등장해요. 자, 예를 들면 advice 뭐지? 여러분 advice는 동사입니다. 충고하다 동사. advice 충고라는 명사입니다. 단수 명사네요. 단수 동사 오겠죠.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명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명사는 결국 수일치의 동사랑 귀결된다. 그 얘기 몇 번 했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advices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합니다. 충고입니다. 충고. 충고는 사실은 추상명사거든요. 그렇죠? 충고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추상명사는 셀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야, 충고 하나, 충고 둘 셀 수 있니? 거기에 S가 들어갔으면 이게 복수명사냐고. 아니. 위에 있는 건 충고라는 명사고 밑에 있는 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S가 들어갔지만 복수명사가 아니라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이 곧 받게 될 입영통지서 이런 거 어드바이스 씁니다. 그러니까 안내서, 통지문,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어드바이스 씁니다. 그럼 S가 들어갔다고 해도 얘도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수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단수.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드바이스 충고, 어드바이스 하면 통지문, 안내서. 그러니까 얘는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다른 거라고. 또 똑같은 거 있죠, 이런 거. custom, customs. 그럼 일단 custom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관습입니다. 단수니까 아마 수일치 받을 때 단수로 받겠죠. 그럼 또 묻겠습니다. 관습? 추상명사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셀 수 없습니다. 관습 하나, 관습 둘, 관습 셋 셀 수 없거든요. 근데 customs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아시는 단어일 거고요. 세관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얘가 s가 들어갔다고 해도 복수명사 아니고요. 그냥 세관이란 단어니까 단수로. 그래서 지금 단수에 공통적이야 다. s가 들어갔지만 우리 친구들이 애플, 데스크처럼 s가 들어갔지만 즉 복수라고 착각하지만 복수 아닌 명사들 묶음. 병명 야 원래 s 있어. 야 과목 원래 s 있어. 여기에 어드바이스 충고들 아니야. 충고는 어차피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충고들이라는 복수명사가 없고 다른 단어야. 커스텀 관습 셀 수 없어.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것도 셀 수 없으니까 커스텀 즉 관습들 아니고 얘 지금 세관이라는 다른 명사야. S 들어갔지만 단수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말고요. quarter 있습니다. quarter 명사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은 원래 단수입니다. 야, 넷 중에 하나인데 단수죠. 근데 quarters 있습니다. quarters? 4분의 1인데 왜 S가 들어갔지? 얘도 또 다른 명사입니다. quarters 하시면 숙소요. 근데 그냥 일반 숙소 아니고요. 그걸 저도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막사. 그래. 남학생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원래 지정된 곳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그런 막사 같은 응급의 숙소 같은 걸 quarters라고 부릅니다. 그 여기 또 s가 들어갔으니까 아 이게 복수 명사구나. 동사를 받을 때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네가 아니고요. s가 들어가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일치 문제로 어법 문제로 많이 등장하느냐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어휘 문제 보면 박스에 어드바이스 쓸래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또 뭘로 착각하면 수일치로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해석해서 얘가 충고인지 혹은 안내문인지로 체크하셔야죠.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야죠. customs 또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에 갖다 놓으면 우리 수험생들은 수일치로 착각합니다. 야 수일치 문제였으면 왜 어휘 문제로 주니? 그건 어법 문제로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냐 세관이냐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문제라고요. quarters. 사실은 여러분 이거 말고도 s 들어가는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사가 다 달라서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썼다가 지울게요. economics 경제의 형용사, economics 경제학 명사. 되게 쉬운 거 알려줄까요? besides 있죠? 옆에 게다가잖아요. 또 뭐 여러분들 되게 쉬운 거 굿스 있죠?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게 또 단수 복수냐가 아니라 이건 다 품사가 다른 거니까 그건 뺐고 똑같은 명사만 지금 제가 나열해서 쓴 거예요. 같은 명사인데 s 들어갔다고 복수명사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s가 들어가면서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명사들이야. 즉 단수명사야. 결론 단수만 쓰는 명사들 얘기한 거예요. s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다 복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s 쓴 거예요. s 들어갔지만 과목 단수야. s 들어갔지만 병명 단수야. s 들어갔지만 야 충고 못 세. 관습 못 세. 4분의 1 단수야. 못 세. 이런 것들에 s가 붙어 있으면 명사가 달라. 다 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동사를 받을 때도 단수 동사로 받아야 돼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상대적으로 복수로만 쓰는 거 있어. 근사치, 두 짝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건 반드시 복수만 써.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신 거 맞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요게 무슨 말일까? 94년부터 수능 시작했다고 했죠. 어법 문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출제된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요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문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영작 좀 해주십시오. 나 19살이다. 영작 좀 해주세요. I am 19 years old.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I am 19 years old. 오케이. 그러면 또 질문. 영작. 나 19세 소녀다. 그거 좀 영작해봐. 그럼 이제 애기들은 이런다요. I am 19 years 19세 소녀다.
years old girl. 여기다가 girl만 하나 붙일 겁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문, 비문입니다. 뭐가 틀린지, 뭐가 틀린 건지 얘기를 할게요. 자, 위에 다 똑같아요. 나는 19살이다. 밑에는 난 19살 소녀다 있어요.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주어고요. 난 19살이다. 보어자리입니다. 보어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인데 나 지금 19살이다. 신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얘들아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으니까 19년, 19 years 이렇게 붙인 거 잘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밑에는요. 선생님 똑같은데. 근데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주어입니다. 이거 보어죠. 보어 자리에 여기 나는 19살 소녀다. 명사 썼습니다. 여러분 명사 수식할 때 품사 쓰는 거 뭐 있죠? 명사 수식할 때 형용사 쓰잖아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얘는 여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무슨 복수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예쁘다. She is beautiful. 그들은 아름답다 할 때 they are beautiful.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에 건 뭐냐면 나 19살이다.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 자리야. 그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으니까 복수 명사를 쓴 거 잘했다고요. 근데 밑에는 나는 19살 소녀다. 소녀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자리예요. 형용사에 무슨 s를 붙입니까? beautiful, beautiful,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pretty, pretty,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사실은 여기에 더 정확하게 쓰면 I am a 19-year old girl. 관사, 숫자, 명사. 관사, 숫자, 단수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 예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9세인데요. I am 19 years old 할 땐 S 복수명사 쓰시는 거 맞는데 나 19세 소녀다. I am a 19 year old girl. 명사 수식하는 말하자면 품사가 형용사라 S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전 시험 문제 제가 94년부터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나 한 번 봤다 그랬죠. 그게 뭐였었냐면 여기 S 주고요. 19 years old. S 주고 맞았냐 틀렸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뒤에 명사 있으면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 써야 되는구나.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얘가 보어자리 명사구나. 둘의 차이는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의 차이였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됐든 그래서 관사 나오고 수사 나오고 숫자, 수사 19, 20 이런 거 수사 나오고 단수 명사가 오는구나. 그래서 단수만 쓰는 경우 명사에 S 붙이면 일반적으로 복수 명사긴 한데 그중에 S 붙여서 단어가 달라지는 것 단수 명사. S 있는 과목 단수 명사. S 있는 병명 단수 명사. 원래는 나 19세다 할 때 19 years 쓰는 거 맞는데 거기에 뒤에 명사가 수식되었으면 형용사 품사로 바뀌면서 뒤에 이렇게 단수 명사로 와버린다. 그것만 주의하면 좋겠다. 해서 예문 썼던 거 좀 이따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복수만 쓰는 경우 두 짝을 나타낼 때 복수 쓰고 근사치를 나타낼 때도 복수 쓴다. 이 정도는 괜찮으십니까? 시험에 그나마 나온다고 했던 게 얘였어요. 얘는 어휘 문제로요. 그렇죠? 그 얘였어요. 얘는 수능에 나오는 거 한 번밖에 안 봤다. 그러니까 빈도수로 따지면 별거 없다. S 붙이는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 와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명사의 수 봤고요. 그 다음 소유격 갑니다. 소유격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내 가방, my bag 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책상 다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 desks like 이렇게 해요? 그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apostrophe s를 쓴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단 무생물이면 사실은 책상의 다리 leg of desk. 책상의 다리 A of B로 쓰는 게 더 이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어 자체가 또 S로 끝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news, 뭐 무슨 아까 diabetes, 당뇨병 이런 것처럼 S로 원래 끝나. 그러면 뒤에만 어퍼스토피를 붙이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학교 2학년 때 있는 얘기들입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요약만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요. 명사의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성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어에서 명사의 성에 해당하는 게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영어가 international language, 즉 국제 언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신은 있는데 국제적으로 그런 걸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국제적인 뭐 법을 만들어낸다든가 국제적인 헌법 소환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터내셔널 랭귀지는 영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제2 외국어처럼 쓰이는 게 불어나 독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사실은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그닥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낼 때 남성, 여성, 아까처럼 waiter, waitress 이런 건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렇죠? 뭐 stewardess, steward 이런 거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물에도 남성, 여성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는. 그래서 사실은 인터내셔널 랭귀지로는 참 좋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남성, 여성으로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불어나 독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제가 독어를 전공은 하진 않았는데 전 불어는 전공했거든요. 불어 할 때 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남성입니다. 그래서 앵리브 이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물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성으로 얘기할 때 이게 중성이나 통성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2 외국어로 통역을 할 땐 반드시 독어나 불어가 들어가게 된 건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는 남성, 여성의 명사가 아까 말한 뭐 waiter, waitress, 뭐 steward, stewardess 이런 거로서도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안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법 문제로도 등장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왜 남성과 여성 비하하냐? 이젠 같이 steward, stewardess 안 씁니다. 그렇죠? flight attendant 이렇게 쓰죠. waiter, waitress 이제 그 말도 없어졌습니다. 왠지 뭐 이렇게 마담 이러면 원래 불어로 마담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말 상식에서 마담 그러면 왠지 이게 술집 여인 같고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남성, 여성을 지칭하는 명사들조차 점점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waiter, waitress 하지 않고요. attendant. steward, stewardess 하지 않고요. flight attendant. 이렇게 말하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굳이 남성, 여성을 구별하느냐? 그걸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물론 교재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교재의 단점은 다 나열이다. 뭐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잘 구별해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명사의 성에 해당하는 거 잘 보면 294페이지 남성과 여성이 성이 다른 명사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brother, sister 아니면 뭐 nephew, niece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아니면 waiter, waitress, host, hostess 이런 거 각각 남성, 여성을 지칭하는 명사가 있긴 한데 요즘은 오히려 통합해서 부르려고 하는 추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통성일 경우 이게 뭔 소리야. 통성이라는 건 남성도 여성도 통합해서 받을 경우 그래서 제가 예문 쓴 거예요. If a student wants something 만약에 학생들이 뭔가를 원한다면 그 학생은 그것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좀 더 원한다면 그것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대명사로 어떻게 받을 건데 이 학생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성으로 어떻게 받을 건데 요즘엔 그냥 he or she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 또는 그녀는 will apply for it. 그것에 지원하면 됩니다. 라고요. 이것도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중성명사는 어떻게 하느냐? 중성명사가 뭐냐? 나 차 샀다? 아, 그거 이쁘다. 그럼 그 차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성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it으로 받는다. 나 차 샀다? I bought a car. It is beautiful. 와, 그거 예쁘지? 이렇게 해요. 아까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면 he or she로 받아준다 했어요. 근데 중성명사, 말하자면 물질명사 같은 거 아니면 뭐 무슨 보통명사 같은 거 사물을 나타낼 때 야, 나 차 샀는데 그거 이뻐. 그럼 그냥 it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지. 물론 또 거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막 ship 이런 거 보면 가끔 she로 받아놨어요. 배. car 제가 it으로 받는다 했지만 차도 사실은 she 이렇게 받아놨어요. 나 차 샀다? 근데 그거 되게 비싸. 이럴 때 it is very expensive 하지 않고 she is very expensive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왜 외우냐고요. 그러면 중성명사를 받을 때 원래 it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뭐 배나 차나 뭐 이런 것들 배나 차 말고 또 있어 뭐 오토모바일 이런 것도 she로 받으니까 그건 또 예외적인 거고 통성일 경우는 he나 she로 또 받고 이걸 왜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말했죠. 국제적인 언어에서도 남성 여성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여성을 통칭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분리하고 싶으면 불어나 도고 쓰면 된다. 영어에선 명사의 성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격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s leg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책상에 다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물이면 leg of desk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퍼스트로피 s를 쓰고 s로 끝나면 그냥 어퍼스트로피 쓰면 무생물이면 a of b를 쓴다. 이것도 장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얘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명사의 수 얘기만 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수업할 것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딱 2개밖에 없어. 어떤 건 단수만 쓰고 어떤 건 복수만 써. 단수 쓰는 건 S 들어갔지만 원래 단수형이면 단수 써야 되지 않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S 들어가서 복수 명사가 아니고 단어 자체가 다른 거 그건 좀 암기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더라. 똑같은 19세인데 어떤 건 복수 명사처럼 S가 있고 어떤 건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제가 설명도 했고요.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교재에는 주장창 설명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많으셔서 선생님 저는 반드시 소유격의 의미와 용법 유니트 100 뭐 저는 명사의 성 유니트 101 아니면 뭐 명사의 소유격 99 이런 거 유니트 다 보고 싶어 하시면 보세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어법에도 그리고 구문독해도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필기 시간을 드릴게요. 사실은 별로 필기할 것도 없어요. 명사의 수를 제외하곤. 명사 수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님도요. 요거 잡아주셔야 합니다. 얘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격 뭐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성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명사의 수에 해당하는 것 중에 S 들어가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들의 묶음은 반드시 어법이 아니라 어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니까 좀 정리해 둔다 정도.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엑서사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내용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명사의 수 나타낼 때 S가 들어간다고 복수 아니고 단수인 명사들이다 하면서 주의하라고 했던 몇몇 것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엑서사이즈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엑서사이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했어요. Where's my scissors? 했습니다. 너 가위 어딨지? 내 가위 어딨지? 했어요. 선생님 좀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반드시 복수만 써야 되는 것 중에 두 짝이 하나를 나타낼 때 안경 아니 scissor 가위
가위 한 짝, 두 짝 있어야죠. 그래서 my scissors 이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틀렸냐면 수일치가 틀렸죠.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로 Where are my scissors? 이렇게 써야죠. 이런 게 명사의 수입니다. 이 뭐 그렇게 암기할 게 많다고. 자, 그 다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대명사를 써 넣으세요. I've known the bride since 따라라 was young 했어요. 나는 bride를 알고 있대. bride가 뭔데? 신부.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다른 거죠. 얘는 명사긴 한데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남성 신랑, bride groom 또는 그냥 groom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녀가 어렸을 적에 대명사를 어떻게 받을 거냐. 명사, 사람, 여성이니까 she로 받겠지. 만약에 groom이었다면 he로 받겠지. 그런데 I know a person,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since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때는 뭘로 받느냐.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he or she 이렇게 받겠죠. 그렇게 대명사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명사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했잖아요. 다음 시간 뭐 할 거냐면 관사 할 겁니다.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할 건데요. 챕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 구성해 보시면 부정관사, 뭐 관사, 주요 용법, 뭐 서명 많거든요. 근데 역시 관사편도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 일단 관사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을 거고요. 그렇죠? 정관사, 정해진 어떤 것에 붙을 거고요. 기본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관사와 명사와 관사의 최종 리뷰 정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예습 저 안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뭐 읽어보시고 오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거보다 오늘 이 시간이 64강째 진짜 많이 왔죠.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대견합니다. 84강 중에 64강째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 복습 차근히. 선생님 저 복습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단권화 노트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다시 다음 시간에 멋지게 리뷰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